안녕하십니까, 프라이넷의 김도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광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브랜드였던 라네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나라 넘버원 화장품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역사도 오래되었고 엄청난 브랜드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네즈, 오늘 얘기할 건 라네즈인데요. 저도 라네즈의 광고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2006년도입니다. 사실 2005년도 이전에 2004년까지는 이나영 씨가 나와서 Everyday New Face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광고로 공전의 히트를 치는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통해서 20대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부터 생깁니다. 그때 라네즈를 휘청이게 만들었던 게 바로 미샤와 페이스샵, 스킨푸드. 눈치채셨나요? 저가의 로드샵 브랜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소비자들의 관심은 다 그쪽으로 쏠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 2만원짜리 주고 스킨 쓰던 여성분들이 갑자기 5,900원짜리 스킨이 나왔다 쳐보세요. 어떤 거 쓰겠어요? 물론 싸니까 안 써. 성능이 별로겠지, 효능이 별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광고는 보아, 막 이런 사람들, 원빈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괜찮은가 보다, 문제가 없나 보다. 그래서 라네즈가 소비자들의 관심으로부터 조금 멀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네즈는 모델을 바꿉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였던 전지현 씨로 모델을 바꾸는데요. 전지현 씨가 굉장히 이쁘고 막 되게 카리스마 있고 섹시하게 나옵니다. 당시 화장품 광고가 그러했던 거죠. 근데 여전히 소비자들은 라네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네즈를 자신의 마이 브랜드로 쓰고 있지 않게 돼버렸어요. 이미 모든 소비자들의 관심은 미샤나 페이스샵, 스킨푸드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가격도 싼데 제품도 좋으니까 당연히 저쪽으로 가겠죠. 게다가 이미지도 괜찮고 모델들, 빅모델들 막 다 썼거든요. 물론 라네즈의 성능이나 효능은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아모레퍼시픽이 제품 진짜 잘 만듭니다. 문제는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관심을 빼앗긴 것, 가격이 싼 브랜드, 저가의 브랜드들에게 관심을 뺏기고 주도권을 뺏겼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라네즈는 가격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세련되지도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라네즈가 전면적인 리뉴얼을 합니다. 새로운 브랜드의 옷을 입으려는 준비를 하던 차에 저희 회사가, 제가 몸담았던 회사가 광고를 맡게 되었죠. 그게 바로 스킨의 힘을 믿으세요 와 핫핑크 립스틱 광고인데요. 먼저 에센셜 스킨 광고부터 보시죠. 어느 날 라네즈로부터 어느 날 라네즈로부터 좀 황당하시지 않나요? 제품 얘기는 거의 없고 전지현 씨가 나와서 그냥 멍 때리다가 울다가, 전지현이 갑자기 시리얼 먹다가 울고 창문 쳐다보다가 울고, 다들 이 광고 나가고 도대체 제가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야, 이 광고는 도대체 어떻게 파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략은 이랬습니다. 라네즈의 문제는 제품이라기보단 여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여자들의 관심을 우리에게로 돌리자. 무조건 달라야 한다. 그러려면 광고부터 제품까지 모든, 지금까지 화장품 광고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광고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라네즈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장품 광고를 만들자 라는 게 제가 몸담았던 회사가 내민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뭐지? 라고 충격을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로 다시 쳐다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품 판매 부분들은 제품 리뉴얼이라든지 제품 패키지 리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여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업그레이드를 하자. 쉽게 말해 요즘 말로 수많은 광고 중에서 눈에 띄어야 된다. 관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으냐? 공감입니다. 공감. 여성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감의 포인트를 보여주자. 그래서 이렇게 대사 한마디 없고 화장품 광고인데 흑백 톤으로 만드는 얼토당토하는 광고가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저도 남자니까 당시에 만들 때는 그냥 시키니까 만들고 광고전도 가져가고 팔고 막 이랬는데
물론 제가 판 것도 아니고 제 윗사람들이 팔았겠죠.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왜 공감이 가지? 왜 시리얼 물다가 왜 울지? 좀 몰랐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아침에 그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광고주들도 공감해 주더라고요. 대부분 광고주들이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런 여자애들의 인사이트를 다름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님께서 PT에서 사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여기 이거 스킨 광고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봄에 나왔던 광고 2개였는데 스킨 하나랑 하나는 핫핑크 립스틱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 광고는 더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심의실에서 이거 통과 못 하겠는데 이럴 정도로 심의실에서 반려를 할 정도로 광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봄? 바로 무음 광고였습니다. 전지현이 막 입을 떨기는 하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텔레비전 우연히 광고를 보다가 소리가 안 나는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목을 합니다. 근데 전지현 씨가 막 입으로 얘기는 해요. 그럼 사람들은 추측하겠죠. 무슨 얘기하는 걸까?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핫핑크에 대한 얘기들이 자막으로만 탁 나오는 그런 광고. 게다가 립스틱 광고인데, 화장품 광고인데 색깔이 흑백입니다. 너무하죠. 제가 광고주였으면 전 절대로 이런 광고 못 삽니다. 네. 이건 너무 충격적이죠. 사실은 이러니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무음 광고에서 심의실에서 반려했습니다. 처음엔. 근데 중간에 이제 앰비언트라고 하고 막 이렇게 뒤에 소리들 있잖아요. 잡소리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심의실을 통과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온에어시키기 굉장히 힘들었고 이 광고가 나오고 사실 실무진들은 엄청나게 저희들을 욕했습니다. 어떻게 제품에 대한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냐. 네, 엄청 불만이 많으셨죠. 그렇지만 큰 그림을 보면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효능 이런 것들은 전달하지 못했지만 야, 라네즈 그 광고 봤어? 야, 라네즈 새로운 제품인가 봐. 야, 라네즈 전지현 막 이상해 그 광고. 사람들에게 적어도 라네즈가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던 라네즈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만든. 그래서 대한민국 광고대상 최우수상도 받고요. 그랬습니다. 꽤 임팩트가 있었던. 그래서 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모을 수 있었고 라네즈는 저가의 브랜드들과는 좀 다른 포지셔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조금 비싸지만 프리미엄한 그 당시로 메스티지라고 하죠. 그런 메스티지의 포지셔닝을 이 광고 이후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는 그들과 이 저가 브랜드들과는 선을 긋고 아예 라네즈라는 브랜드는 그냥 저가 브랜드와 경쟁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경쟁을 하자라는 전략을 갖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엔 제품의 성능, 기능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나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라는 말이 저는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악플을 얻기 위해서 막 쌈마이로 하고 막 되게 막 자극적으로 가도 안 되지만 적어도 충격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야 이 경쟁에서 이겨낼 교두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격적이려면 차별화 되려면 정말 제대로 차별화돼야 된다. 약간 좀 미쳐서 차별화해야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디지털 시대에 화장품 광고들 너무 많죠.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누구나 다 광고 만들잖아요. 그러려면 그 상황에서 내 브랜드가 돋보이려면 이런 충격이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제대로 달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